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온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수치였죠. 그래서 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올라갔었고, 또 입자 운동이 이제 둔해지면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열입니다. 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 268페이지를 보시고 여기다 괄호 열고 열 에너지라고 좀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열 에너지를 줄여서 그냥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모닥불을 켜놓고 그 위에 냄비로 놓고 물을 끓이면요. 자,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예. 이럴 때 열을 받은 열을 이렇게 가해주면 열 에너지를 주면 아, 액체나 기체인 경우는 그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다른 입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해요. 자, 이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은요, 입자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 운동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같은 부피 내에 입자 수가 줄어들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부피 내에서 입자 수가 줄어들으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값이 작아집니다. 밀도값이 작아지면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같은 부피 내에 입자 수가 많은 상태들은 밀도값이 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밀도값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운동, 입자운동이 활발해져서 팽창을 하게 되면 밀도값이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 있는 입자들은 밀도값이 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대류로 합니다. 우리 대기권에서 대류권이 있었죠. 네, 대류권에서도 공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대류는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의 상태에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 받은 게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다음은 쇠국자로 이렇게 끓인 물을 담으면 입장 국자 밑이 뜨거워졌다가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데요. 이와 같이 금속같이 열을 잘 전달하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입니다. 일단 열을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먼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고체 상태니까 일정한 구조 내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식으로 입자 운동이 활발한데, 이 진동하는 것이 옆에 있는 입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진동이 또 입자 운동이 전달이 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는 면서 이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네. 자, 이런 경우는 열 에너지가 어떤 물체의 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기 선의 형태로 그냥 적외선 같이 전자기선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이동이나 또는 물질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법, 즉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쫙 가는 형태를 복사라고 합니다. 네. 자, 대류, 전도, 복사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열 에너지를 전달받으면 그 물체는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복사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서 주로 일어난 복사의 한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오늘따라 태양이 좀 예쁘게 안 그려지네. 태양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구는 지구 대기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대기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태양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쭉 오죠. 지표면까지 이렇게 와요. 그렇죠? 그럴 때 대기권을 통과하는 구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수명이 수시화해서 더 태양을 더 크게 그려야 되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더 길게 그려야 되는데 화면상 이렇게 좀 태양도 작게 그리고 이 거리도 좀 짧게 그렸습니다. 자, 이 공간은 현재 무슨 상태죠? 태양과 지구 사이 이 공간 우주잖아요. 무슨 상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진공 상태라고 그러죠. 공기가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 공기가 없다. 그럼 뭡니까? 어떤 물질이 없다는 거죠. 이 사이에 물질이 없으니까 어떤 입자도 없고요. 입자가 없으니까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고체 형태로 입자에서 입자로 이 진동 에너지가 이게 전달돼 가지고 열이 전달하는 전도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양빛이 쭉 오면서 지표면의 온도를 올라가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겠습니까? 이거는 태양 복사라고 그러죠. 태양 복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도 하게 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한 것을 또 동물이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복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통하지 않고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있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한번 줄 쳐볼까요? 전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나요?
고체에서, 중요한 게 고체입니다.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로 차로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달한다. 다음 여기도 줄 주세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이동시키는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열의 전도성 보면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이 있고요. 고체 중에서 뭐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철 뭐 이런 것들. 반면에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 유리, 플라스틱, 나무, 천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자, 우리 이거 두 개를 크게 나눴는데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 얘네들 특성을 보니까 얘네들은 금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네들은 비금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들은 금속들이 열이 잘 전도되고요. 비금속들은 열이 상대적으로 덜 전도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오늘같이 추운 날 여러분이 밖에 나갔어요. 하는데 벤치가 있는데 하나는 쇠로 된 벤치가 있고요. 금속으로 된 벤치가 있고 하나는 그 옆에 바로 나무로 된 벤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맨손으로 두 벤치를 만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차갑게 느껴지나요? 네, 일반적으로 쇠로 된, 금속으로 된 벤치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무로 된 벤치보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바깥에 있는 두 벤치, 쇠로 된, 금속으로 된 벤치와 나무로 된 벤치, 이 두 벤치는 온도가 서로 같나요? 아니면 더 차게 느껴진 쇠로 된, 금속으로 된 벤치가 온도가 더 낮나요? 정답은 두 벤치는 온도가 동일하죠. 추운 겨울날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동일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쇠로 된, 금속으로 된 벤치가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궁금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또 할게요. 자, 봅시다. 두 컵이 있어요. 하나는요, 3도씨의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요, 60도씨의 물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양손 손가락을 하나씩 넣었어요. 이렇게. 동시에 넣었어요. 두 손을, 왼손, 오른손.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얘는 차갑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얘는 따뜻하다, 뜨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어느 물의 온도가 낮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운 날 벤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벤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영하 10도라고 해요.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 칩시다. 이럴 때 얘는 금속으로 된 벤치고요. 얘는 나무로 된 벤치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댔을 때, 맨손을 댔을 때 어느 쪽을 차갑게 느낀다고요? 이쪽을 더 차갑게 느껴지죠. 차갑게 느껴져요. 금속으로 된 게. 그럴 때 이 벤치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영하 10도니까요. 이 벤치의 온도도 지금 현재 영하 10도인 거예요. 사실. 영하 10도고 얘도 영하 10도인 상태예요. 근데 왜 우리는 얘가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이는 바로 아까 나왔던 열 전도율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내 몸에서 내 손바닥에서 금속 쪽으로 손에서 손 끓여볼까? 손에서 금속 쪽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손에서 금속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열을 받은 쪽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열을 뺏긴 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뺏겼으니까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고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직접 만졌으니까 전도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 현상으로 전달했는데 열 전도율이 금속이 나무처럼 이거 비금속이죠. 비금속보다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비금속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이 열 에너지를 많이 뺏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금속 벤치를 만졌을 때, 나무 벤치를 만졌을 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열은 여기서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는요, 높은 온도 물체에서 낮은 온도 물체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된다? 이동한다? 예, 같은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언제나 열을 에너지는 높은 온도 물체에서 낮은 온도 물질로 이동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갑시다. 교과서로. 그래서 우리 전도 현상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열 에너지가 이 가운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진동이 온도가 원래 커지고요. 이 진동이 옆으로 퍼지면서 옆에 있는 입자들도 진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방법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대류 현상은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 입자는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밀도가 커서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입자가 직접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옆 페이지 보면서 이제 복사 줄을 쳐봅시다. 열이 이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태양 복사가 대표적인 거죠. 아까 우주를 통해서 물질이 전혀 없는
우주를 통해서 태양 복사가 있고요. 뭐 적외선 난로 같은 거 그렇고요. 이 모닥불 보면 모닥불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죠? 그러면 요거 대류 현상 아닌가요? 여기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 따뜻하게 나한테 열을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이 주변에 있는 공기는 따뜻해지니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위가 뜨거워지겠죠. 내가 아니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그건 대류, 이 주변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건 대류 현상입니다. 근데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댔을 때 따뜻한 것은 이 모닥불의 이 불빛에서 나한테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요거 한번 주쳐봐볼까요? 이거는 이제 추운데 겨울에는 집안에 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열을 해야 됩니다. 단열재를 잘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요, 이 창문 쪽과 이 벽 쪽이 좀과 이 방바닥 쪽이 색깔이 다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가니까 온도가 뭐 1.8도밖에 안 되고 이런 노란색, 붉은색으로 갈 때 13.9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창문이나 벽은 현재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외부로 지금 아마 거리인가 봐요.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낮은 상태인 거죠. 반면에 이제 바닥이나 이런 쪽 벽 쪽은 이쪽 벽 쪽은 이제 단열 상태가 좋아서 열이 덜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단열 효과를 단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을 차단하는 끈을 딴자 써서 절단 뭐 이거죠. 단열을 쓴 열을 차단하는 그런 단열재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것을 벽과 벽 사이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유리창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냥 유리창 한 겹이 아니라 유리창을 두 겹을 해서 이중창 형태로 해가지고 단열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대표적인 단열재입니다. 공기가. 그래서 우리 오리털 파카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면으로 된 천으로 된 이 파카보다 더 따뜻하죠. 근데 이 오리털 파카는 더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 풍성한 이유는 그 안에 오리털과 오리털 사이에 그 깃털 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기도 아주 훌륭한 단열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달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달에는 공기가 없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단열 효과가 적은 거예요. 지구는 달에 비해서는 공기가 많잖아요. 대기권이. 그러니까 달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낮에는 한 1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요. 밤 되면 뭐 200도, 영하 200도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구는 물론 지구도 밤과 낮에 기온차가 있죠. 하지만 공기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온차가 적습니다. 단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냉방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보는데요. 온풍기 같은 거는 이제 대류 현상이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온풍기 같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설치해야 되니까 방 아래쪽에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도 대류죠. 대류 현상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설치하면 돼요?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오잖아요. 온도가 낮은 공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니까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네?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요? 이렇게 방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설치해야겠죠.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온풍기는 이렇게 밑에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온풍기는 이제 설치를 해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끔 대면적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온풍기 밑에 설치해야 되고요. 에어컨은요. 에어컨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위에다 설치해야겠죠. 위에다 설치해야지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또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 더 하면 온돌을 우리 집 다 온돌이죠. 그죠? 우리나라만 갖는 특성이죠. 다른 나라는 온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이 따뜻해요. 방바닥이 따뜻한데 방바닥 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는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로 전달되죠. 전도로 전달되니까 전도율이 열 전도율이 그렇죠? 큰 그런 바닥재를 사용해야겠죠. 자, 온도를 하는데 바닥을 뭐 예를 들어 스티로폼을 깐다든가 뭐 플라스틱을 두껍게 깐다면 온도 효과가 적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뭐 바닥을 금속으로 이렇게 하면 열 전도율은 좋겠지만 소음이 심하겠네요. 적당히 소음도 적으면서 열 전도율이 좋은 그런 바닥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온돌 바닥 우선 전도 현상이고요. 그와 관련된 요 내용은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밑에 스스로 확인제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